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내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지역 경제 이슈를 짚어볼 텐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창원 지역 5개 선거구 5명 당선인들이 21대 국회 개원 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창원시 5개 구 모두 산업과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인데 성명서 발표의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 및 조직심리학 박사 박정훈 경남공공정책연구원장, 사단법인 경남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이은정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원시 전역으로 산업위기 지역,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확대해라. 이게 일단 가장 핵심입니다. 확대 요청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예, 창원시 지역의 그 국회의원 당선인 5명이 모두 지난 22일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두산중공업에 있는 성산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분포되어 있는 폭넓은 권역에 대해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그리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창원시와 경상남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창원과 경남의 산업위기 극복 해법은 탈원전 정책 폐기에 있다며 에너지 산업 근간을 흔들고 있는 세계 최고 원전 제작 기업을 사지로 내모는 원전 정책을 중단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허성무 창원시장도 이 대열에 지금 합류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먼저 이제 원전 속도 조절론을 꺼내셨고요.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구의 고용 위기 지역 연장과 성산구의 확대 추진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이렇게 이제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지역 내에 고용 시장이 악화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2020년 4월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남의 고용률은 65.1%로 전년 대비 전년 4월 대비해서 약 1.5%가 줄었는데요. 근데 이게 1.5%라고 해서 별로 준지 않은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경남 도민이 35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통계에 잡히시는 분들이 약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다 간단하게 1.5%를 대입해 보면 약 37,5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 경남이 지금 한 9위권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떨어진 거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이런 점들이 지역 정치인들을 움직이게 한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치인들의 목소리인데 일각에서는 이 창원 지역 당선인 5명 모두가 일단 통합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에 입각한 어떤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각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고용률 데이터를 제가 앞에 자료로 이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도 정치적 논리로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고요. 논리적으로 이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대전과 충북, 전남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지금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우리 경남이 지금 고용 위기 지역에는 분명한 위기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먼저 경남의 고용 시장을 안정시킨 다음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주장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당이라서 야당이라서 이런 식의 논리는 결국 경남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 경제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용시장의 불안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직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은 집단의 측면에서 볼 때는 소비 감소로 인한 경제 붕괴를 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해석만으로 본다 하면 허성무 시장이 지금 이 대열에 합류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여당 소속인데 지금 야당 의원들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이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이라는 걸 허 시장도 인식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대외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있고요. 그리고 대내적으로 고용시장 불안이라는 요인이 있는데 위기 지역에서 지역 내 정치인들이 분열하는 것은 저는 결코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지역 경기가 어렵고 또 이를 해결하라는 촉구가 당선인들이 해야 할 몫인데 조금 흥미로운 게요. 국회의원 당선인이면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 바로 정부에 건의를 하면 되지 않냐. 왜 경남도와 창원시에 요청을 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자체에 요청
요청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뭐 저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현재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그 단독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다면 아마 다소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소속인 그 단체장들이 있는 그 창원시와 경상남도에 요청을 함으로 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위기 상황을 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아마 보여질 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허성모 시장이 뭐 이분들과 이제 손잡지는 않았지만 단독적으로 이제 독자적인 행동을 하셨지만 일단 그 5명의 당선인과 비슷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김경수 지사의 그 선택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사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예, 보고 그렇게 계시는 보고 거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은정 활동가께서도 현재 경남 안실련에서 탈핵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 유심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창원시장과 창원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잇따라 큰 목소리를 내는 데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조선산업 불황으로 그 진해구 STX가 재작년부터 그 50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두조로 나누어서 그 무급 순환 휴직을 하고 있고요. 네. 두산중공업은 그 890여 명의 규모의 그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21일부터는 또 350여 명을 대상으로 또 휴업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에는 창원 지역의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이 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창원 지역에서는 뭐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탈취 현상이다, 뭐 이런 비난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상황이 어렵기 네. 때문에 비난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허성모 창원시장도 두산중공업 감원 사태 진압에 나섰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탈원전 폐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뭐 그 허성모 시장이 그 21일에 정부와 기업이 나서 이제 두산중공업 그 감원과 STX 해양 그 무급휴직자 복직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했거든요. 사실 그 저는 뭐 간이 그 기업의 인사에 개별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은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허성모 시장은 창원 시민의 시장으로서 그 분명히 자신의 의견을 밝힘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허성무 시장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중심으로 한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를 늦추자고 그 지금 처음으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를 지금 했거든요. 네. 그 이러다 보니 이제 일부 환경단체들이 그 도내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원장님 지금 답변에 저희가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경남도가 얼마 전에 그 뉴딜 정책 3가지 핵심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 인재 육성, 그린 이렇게 있는데 도 정책 그리고 또 환경단체나 탈핵 시민단체, 창원시와 대립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지 않을까? 이 부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과거에도 경남도와 그 창원시의 정책이 정책적으로 대립했던 경우들은 있거든요. 홍준표 전 지사 시절, 그 안상수 시장 시절에도 그런 정책들이 나와서 그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 창원시 특례화 그 정책 같은 경우도 그렇게 추진이 된 거라고 배경이 보시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지자체와 그 강력단체의 그 정책 조립 그 양립은 사실은 뭐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단지 이제 두 분이 같은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건 그 직무 잡 포지셔닝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경상남도 도지사로서 해야 될 직무가 있는 거고 창원시장으로서 창원 시민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경남도가 그 경남형 뉴딜 방향을 스마트 그린 인재 육성이라는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뭐 거기에는 사실은 그 환경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최근 우리 그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 공장이 멈추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멈췄을 때 그 야생동물들이 도시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 뭐 인간의 역사가 그랬던 겁니다. 그 계속 인간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우리가 환경을 파괴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단지 이제 슬기롭게 얼마나 이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문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는 그 경남연구원이라든지 우리 도내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조금 고민하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전환 정책에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공감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창원 지역 노동자들이 다양한 원인들로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뭐 탈원전 정책, 또 코로나19라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창원 지역이 굉장히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두산중공업의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또 이런 것은 논외로 하고요. 먼저 우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로 두산중공업과 그에 따른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피해가 심하고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그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 이것은 아마도 그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또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것들의 막연한 그런 공포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전 사고들은 시설의 불안정성과 관리의 부실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나라 원전은 그 세계 원자력 기구 IAEA가 인정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안정성이 마련되어 있어서 폭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굉장한 위험은 굉장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자력 폭발이라든지 방사능 유출이라든지 이러한 막연한 위험과 공포는 마치 우리가 그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두려워서 차를 타지 않겠다. 이런 논리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감독을 해서 이렇게 안정성을 더 높이고 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막연한 공포감으로 급격한 탈원전은 섣부르다, 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얼마 전 이슈토크에서요, 강기윤 창원시 성산구 당선인이 탈핵은 천천히 해야 한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입장과 또 동일하게 말을 했습니다. 허성무 시장 역시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이은정 활동가께서도 좀 입장을 덧붙여 주시죠. 네, 그 어느 나라든지 그 원전 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현 정부 들어서 곧바로 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30조 원에 달하는 그 원전 산업 매출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어도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지난 13일이었죠. 그 로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공장에 대한 안전 심사를 6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 방치하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이 창원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창원 지역 기업 전문가가 바라보는 이번 성명서의 필요성과 방향성은 무엇인지 전화 연결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진규 경제안전포럼 상임 공동대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포럼 상임 공동대표 이준규입니다. 네, 이번 성명서 발표 내용 들으셨을 텐데요. 현재 창원 지역 노동자나 대중소기업을 위해서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탈핵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조금 기울지 않나 이런 좀 우려를 가지는데요. 네. 원전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과학 법칙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지 어떠한 정치적인 막연한 공포, 막연한 불안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되는데요. 안전성 문제에서는 훨씬 더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환경 쪽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산화탄소 배출은 원전이 훨씬 더 작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희망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당선인 5명이 요구하는 이 창원 전역의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 요구에 대해서도 수긍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위기 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이제 세금 즉 재정이 이제 확대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 재정이 투입됨으로 해서 결국 이제 나라 돈이 이제 피술직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나라의 어떤 재정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진규 경제안전포럼 상임 공동대표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이 현장 전문가는 무리는 있겠지만 산업위기지역 지정에는 동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역 정책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희망을 거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된다면 현재 상황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혜택이나 지원 내용들 어떻게 되는지 박 원장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그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와 그 실직자의 생계 부담 완화, 그리고 재취업 훈련 그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예, 그리고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비롯해 그 종합 취업 지원 대책이 수립이 되고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 해고하지 않고 그 직업 훈련이나 무급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데 따른 그 지원금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줄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근로자의 실업급여도 그 기간이 60일 정도 연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재취업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창업 직업 훈련 비용도 지원이 되고요. 고용 위기 지역은 최초 1년 지정 후 1년이 지나면 1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과거 쌍용자동차가 그 구조조정을 겪었던 경기도 평택에서 처음 지정되었고, 그 중소기업 그 이후 중소조선업체들이 그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했던 경남 통영이라든지 그리고 그 군산, 거제, 고성, 진해, 울산, 동구 등이 지정되어서 있었습니다. 그 같은 해 5월에 그 영암과 목포가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기 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아야 참 좋을 텐데요. 이은정 활동가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STX 조선해양은 그 진해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성산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협력 업체들은 창원 전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네. 현재 산업고용 위기 지역으로 재연장에 들어간 그 진해뿐만 아니라 성산구와 의창구, 마산, 하포구와 해운구도 산업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난 2017년 그 포항 지진 때 그 진앙지와 가장 가까웠던 포항 북부만 그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포항 모든 전체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네. 물론 통합 이전에 마산, 창원, 진해의 광역의 의미를 축소해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원 전역, 뭐 심지어는 함안 그리고 뭐 김해 이런 경남 전 지역에 협력업체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 전역으로의 산업 및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박 원장께도 드릴게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고용 위기 지역의 신청 기준에 따르면 신청 지역의 그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보다 그 한 5% 떨어지거나 그 아니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그 뭐 그런 요인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창원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정적으로는 사실 충분히 그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이제 지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좀 가능성이 좀 낮다고 저는 보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앞서 당선인 5명이 이런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 경남이 지금 현재 고용 위기 지역의 그 위험 지역이라는 걸 위기 상황을 인식을 하고 여당과 야당이 발맞춰 그 위기 대응에 대한 대응을 여당과 야당이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늘 이슈 토크에서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주로 다뤄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다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창원 시민들 그리고 창원의 그 전문가들의 입장이 그런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이게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을 걸로 보고 계세요? 사실 이게 경제의 논리냐 환경의 논리냐 그 문제거든요. 사실 뭐 돈에서도 사실 탈원 전환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녹색당 같은 경우나 환경단체들 같은 경우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허성무 시장이 이번 그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저처럼 이제 산업 전반에 대한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 속도 조절론을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전문가들의 시각과 그 일반 시민이 느끼는 그 조금 그 피부로 느끼는 체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안타까운 게 두산이 많이 어려워서 네. 두산 베어스 야구팀이 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창원 시민이 절반이 NC 팬이 아니면 두산 팬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있는데요.
그 뭐 일각에서 지금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 두산의 그 최고 경영진들의 입장은 그 두산 베어스가 가지고 있는 두산그룹의 그 상징성 때문에 쉽게 매각을 감행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야구 팬으로서 매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법으로 나눠보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이야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원시 전역의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정 가능성에 대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창원 지역 노동자들의 절규 여러분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전후에 나오는 여러 방안들이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